교과서 속 내신 완성 문제 1번 그림 가나다에서 각각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쓰시오. 스펙트럼을 먼저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을 나뉘게 되는데 필기는 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고체나 액체 또는 밀도가 높은 기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고요. 스펙트럼 자체는 분광기에 통과시키기 전에 연력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광을 시키는 거예요. 고온의 고체, 액체, 그리고 고밀도 기체일 경우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 예로 들면 백열등과 태양이 있죠. 그리고 입자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입자 집단 열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입자가 집단적으로 열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 스펙트럼은 우리가 연력학적 현상이 연속 스펙트럼이라면 선 스펙트럼은 하나의 원소가 가질 수 있는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자역학. 지금 선생님이 쓰는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고 시험과 딱히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중에는 얘는 고밀도인데 우리 선 스펙트럼은 저밀도 기체가 되겠고요. 예로는 수소방정관 그리고 백열등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형광등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리고 집단 열운동의 반대로 원자가 단독 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자에 있는 전자들 껍질이 여러 개죠. 그 껍질에서 아래 껍질, 윗 껍질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치는 똑같아요. 위치는 같은 원소에서 위치는 똑같은데 하나는 밝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둡게 나타나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펙트럼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종류가 나왔잖아요. 연속 스펙트럼, 방출,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스펙트럼은 지금 빅뱅을 배우기 전에 빅뱅이라는 게 우주를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주의 구성 원소를 우리가 직접 가서 뭔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을 때 우주에서 오는 빛이라든가 우주에서 오는 성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스펙트럼이에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원소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원소가 있다 해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여기다 연결해서 써보면 멀리 있는 별의 온도라든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리고 원소의 구성이라는 건 원소의 종류나 질량을 주로 얘기를 하겠죠. 자, 방출 스펙트럼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온의 기체가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아주 높은 에너지였을 때, 아주 높은 적당한 에너지였었을 때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그 원소들 각각의 선이 나타났었을 때 그걸 우리는 방출선 스펙트럼, 밝게 나타나는 부분을 그리고 흡수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둡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아니라 저온의 기체인데요. 일단 이게 구분이 되죠. 저온의 기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변에 광원이 있었을 때
밝은 별이죠. 지금 우주를 배울 때는 밝은 별 옆에 온도가 낮은 성운이 있었을 때 그 광원에서 오는 빛을 흡수하면서 본인의 그 특성인 선 스펙트럼의 그 위치에서 빛을 흡수하게 돼요. 그럼 밝은 바탕에 검은 선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좀 알아봤고요. 1번에 가나다에서 각각 관측된 스펙트럼의 종류. 그러면 광원에서 곧바로 나왔으니까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 다음에 나는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고온의 기체는 광원만큼 다양한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두 개 각각의 적은 양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기체는 방출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광원 옆에 있는 저온의 기체가 있죠. 광원에서 오는 밝은 연속 스펙트럼이 여기까지 나타날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 앞에 저온의 기체가 이 연속 스펙트럼에 있는 부분 중에 본인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서 그 부분만 검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바탕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1번 답은 이렇고요. 자, 2번에 가와 나가 있는데 바로 가가 지금 보면 연속 스펙트럼 안에 검은 선이 나타났죠. 이게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나는 검은 바탕, 아예 검은 바탕에 이 고온의 기체에 들어있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방출. 자, 기억은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흡수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에 나의 밝은 색은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하여 생성되었다. 니은 맞고요. 디귿의 가와 나의 선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에 의해 형성되었다. 위치가 같잖아요. 굵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같은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3번에 백열등과 형광등을 분광기로 관측했을 때 아까 우리가 백열등, 형광등 봤지만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형광등은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냥 자체로 분광기를 했었으니까 고온의 어떤 물체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형광등은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별을 배울 건데 별은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1000만 켈빈, 1000만 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절대적인 1000만 켈빈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 주변에 대기가 있죠. 이건 별의 내부이고 별의 대기. 별의 대기에서는 별 대기는 별보다는 온도가 낮겠죠. 그렇죠?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별 주변에서 본인의 성분만큼의 그 위치에서 흡수 스펙트럼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운. 성운은 가스나 기체가 모여있는 걸 성운이라고 하는데 성운 자체는 그 성분에 따라서 고온의 기체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도 있죠. 물론 흡수도 있지만 고온의 기체일 경우에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별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알아봤고요. 4번에 그럼 연속 계속해 볼게요. 기억이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이잖아요. 니은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한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스펙트럼의 가장 큰 목적은 원소를 알아내는 거예요. 원소 구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 두 가지 원소 구별법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원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출선과 흡수선의 파장은 같다. 동일한 원소에서는 같은 파장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같은 위치에서 같은 길이가 나오니까. 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에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 파장이 고유한 까닭을 가장 적절하게. 정답은 뭐냐면 5번이에요.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이다. 원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핵의 전자들이 있는 전자 껍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자들이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가면서 또는 바깥쪽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나오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요. 바깥 껍질을 나갈 때는 빛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 껍질에서 들어올 때는 방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에너지들은 다 원자들마다 각각 다 틀리겠죠. 그렇죠? 갖고 있는 전자의 수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빛도, 그리고 이때 나오는 빛의 종류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이라는 건 빛의 특징인 거죠.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5번이죠. 전자전이라고 해요. 전자전이가 각각의 원자마다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에 그림은 별 A와 여러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스펙트럼에서 비교할 것은 별 A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애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이렇게 맞춰서 보면 되겠죠. 줄을 지어서 맞춰서 보시고 위치가 같고 굵기까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맞춰 보시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나오겠죠. 별 A의 구성 원소로는 수소, 헬륨이 모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나트륨 안 들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A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일단 원자가 물질을 이루게 되는 거고, 원자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들어있죠. 양성자는 기본 입자 2개가 결합하여 형성된다. 자,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데,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렙톤류가 2개가 들어있고요. 렙톤류의 대표는 전자예요. 그래서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렙톤은 전자거든요. 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는 참고로 얘기하면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 3개씩, 양성자, 중성자. 자, 그래서 1번에 틀린 설명이고요.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띈다. 중성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0이죠. 양전하를 띄지 않고 정기적 성질을 띄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1번, 2번 틀리고. 3번은 원자핵은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4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쿼크는 양성자, 중성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쿼크가 아니라 원자핵이겠죠. 자, 8번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냈다. 물질을 확대해서 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에 있는 원자핵을 확대해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자를 확대해서 봤더니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뭐 문제를 확인해 보면 파란색이 2개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뭐예요? 업 쿼크예요, 다운 쿼크예요? 업이겠죠. 초록색이 다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전자이다, A는 전자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자핵의 질량으로 우리 원자 번호를 매기죠.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 다음값.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0이라고 하는데, 양성자보다 1800배 정도 나눠진 값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질량은 0이지만 실제 질량은 0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나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라 쿼크가 기본 입자이죠.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에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증거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이 설명을 선생님이 좀 하고 넘어갈 건데,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 전의 내용입니다. 그 전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와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 또는 동적 우주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다음 팽창 우주론은 프리드만.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각각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그랬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에요. 팽창 우주론의 주 내용은 뭐라 그랬냐면, 중력이 작용함에도 우주가,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중간으로 수축하거나, 안쪽을 몰린 느낌이 없다. 그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수축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팽창 우주론을 프리드만이 연구를 했었고, 프리드만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기구가 많지 않았지만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계속 관측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허블이 나오면서 허블은 외부 은하를 발견하게 되죠. 세플리랑 그 세플리의 내용을 수정을 하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그리고 90만 광년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했었을 때 뭐가 나왔냐면 적색 편의라는 거. 적색 편의는 멀어질 때 나타나는 그 빛의 파장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멀어지는 그 은하가 있다. 즉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결국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었죠. 그래서 허블의 팽창 우주론이 나왔었고, 허블의 팽창 우주론은 누구한테 힘을 실어줬냐면, 그렇죠, 누가 맞다? 프리드만이 맞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틀리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그리고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각각 주장을 했고요. 둘 다 우주가 팽창하기는 하지만 부피가 증가할 때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 해서 점점 벌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근데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채워진다. 질량이 같이 증가를 해서 밀도가 그대로 일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질량 증가. 그리고 온도도 그대로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로 됐었죠. 자, 그럼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증거에 해당하는 것.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게 허블의 팽창 우주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수많은 별과 은하가 존재하고 우주 전역에서 수소와 헬륨이 관측된다. 이것은 빅뱅의 내용입니다. 팽창하고 난 다음의 내용인 거죠. 정답은 그래서 디귿만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그랬는데, 빅뱅 우주론은 한번 우리가 전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리를 해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빅뱅 우주론. 일단 138억 년 전에 출발하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후. 그 다음 시간은 약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 그 다음에 뭐 1초 단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3분. 그 다음에 38만 년. 요건 다 약이에요. 약. 자, 일단 138억 년 전에 어떻게 됐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 폭발하죠. 그쵸? 폭발하고 바로 1초도 안 된 시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까 기본 입자라는 애들이 만들어지죠. 기본 입자에 쿼크와 렙톤
루톤은 다시 말하면 루톤 위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기본 입자.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 쿼크가 합쳐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아까 얘기했지만 up, up, down, up, down, down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때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초 정도 됐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양성자를 P라고 하고 중성자를 N이라고 할게요. P 대 N의 비율이 약 7대1로 변합니다. 누가 더 많아졌어요? P가 더 많아졌죠. 양성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3분이 지나면은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양성자만 있었을 때부터는 일단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진 거냐면 헬륨 원자핵이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진 게 3분입니다. 헬륨의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졌었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약 38만 년 전까지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공기 중에 있던 전자랑 원자핵이랑 결합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전자가 공기 중에 있었을 때와 전자가 원자로 뭉쳤었을 때는 완전 차이가 있죠. 공기 중에 전자가 있으면 미세먼지 낀 것처럼 공기 중에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전자가 원자 상태로 이제 원자핵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면서 공기가 맑아지는 거죠. 그럼 빛이 안쪽에 있던 빛들이 다 새어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8만 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원자가 생성된 것도 생성되지만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되고 투명한 우주라는 건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그때 빛이 나오는데 이때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처음에 온도가 높았다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온도는 이때 몇 도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약 3000켈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온도가 떨어졌었을 때 지금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양성자, 중성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양성자가 좀 더 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질량이 살짝 가볍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가만히 있었을 때 약간 그 베타 분계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베타 분계라고 해서 안에 있던 조그만 우리가 쿼크가 기본 입자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조그만 뭐 중성 미자라든가 약간 미자 같은 조그만 애들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분열이 되어서 양성자로 계속 변했던 거죠. 이건 뭐냐면 온도가 높았었을 때 지금 1대1이 됐다는 상태가 1대1로 안정화돼서 딱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 물의 증발처럼 어때요? 수조 안에다 물을 넣어놓으면 물의 증발이 평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수조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증발하는 양과 응결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수면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을 하는데 변환하는 양이 똑같은 건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거야. 왔다 갔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1초 때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로 양성자로 가는 반응으로 갔다는 거야. 안정화되는 반응. 더 이상 막 분자들이 막 드글드글 끓어서 만들어지지 않을 걸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정된 상태로 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온도가 낮아져서 더 이상 중성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질량이 작은 안정한 양성자의 상태로 만들어졌다. 왜? 중성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베타 분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성자 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핵폭탄이나 그 핵 발전소에 중성자를 이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중성자의 발견이 핵폭탄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자, 10번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보면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일정하지 않죠. 이거는 정상우주론이죠. 누구의? 호일의.
하지만 가모프의 이론이 옳았다고 밝혀졌죠.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그렇죠. 수소와 헬륨이 지금 현재 개수비로는 12대 1이고 질량비로는 3대 1로 분포하고 있죠. 11번이 다음은 우주 생성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마를 시거한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뭐예요? 빅뱅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자가 렙톤이 먼저 생성됐을 거고 렙톤 쿼크.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라. 그 다음에 원자 핵 마. 그 다음에 원자 가다, 라마, 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거를 주로 나타내냐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긴 쿼크랑 전자가 나와 있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원자 핵까지 나와 있고 아직은 투명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지금 원자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3분까지의 과정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위에 있는 그림과 매칭을 시키면 되고 요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12번에 그래서 기억은 A는 기본 입자이다. A 쿼크 둘 다 기본 입자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초기 우주에서 B의 개수가 양성자 개수보다 많았다. B의 개수는 B는 지금 보면은 양성자가 빨간색인데 다른 색깔로 나왔으니까 B는 중성자겠죠. 중성자와 양성자는 같은 개수였다가 양성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니은 설명이 틀린 설명이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핵의 질량비는 C 대 D, C 대 D, C가 헬륨이고 D가 수소죠. 그쵸? 헬륨, 수소, 3대 1, 질량비, 개수비라 그러면 또 틀려요.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보면은 지금 이미 몇 개예요? 14개 대 2개이기 때문에 7대 1이고 1초죠. 1초 후에 일어난 일이고 온도가 떨어져서 이미 양성자로 변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뭉쳤더니 헬륨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이제 14개에서 2개 빠졌으니까 12개. 12개의 수소 원자핵과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지만 질량상으로는 12대 4가 되겠죠.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에서 나 동안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다. 그렇죠. 가에서 나가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인 거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 가에서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7대 1이다. 그렇죠. 개수비가 7대 1이었죠. 니은 맞고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가 아니라 개수비라고 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14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 핵을 나타냈다. 얘는 헬륨이고 그 다음에 얘는 수소죠. 그러면 기억에 가는 빅뱅 후에 약 38만 년 지났을 때 생성되었다. 38만 년 지났었을 때 생성된 건 원자였죠. 아까 그쵸? 기억 틀린 설명이고 나는 헬륨 원자핵이다. 수소죠. 틀린 설명이고 우주에는 나가 가보다 풍부하다. 그렇죠. 3대 1 그쵸? 개수비는 12대 1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원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때 수소 원자핵과 전자 한 개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핵과 전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를 생성한다. 자, 16번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이후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다.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 38만 년의 시간인 거죠. 그쵸? 니은 현재 온도가 약 2.7켈빈 또는 3켈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온도가 많이 떨어졌죠. 이때 3000켈빈이었잖아요. 그쵸? 물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죠. 이걸 흑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흑체에서 나오는 그 빛의 온도에서 나온 파장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짧아졌다. 우주가 팽창하면은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면 파장은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에너지가 반비례해요. 에너지가 작아지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장은
이게 파장이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형태가 더 늘어지죠. 그쵸? 그래서 파장은 길어진다. 이것은 틀린 설명. 정답은 3번이죠. 자, 17번에 그림은 플랑크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전역의 복사 에너지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이 복사 에너지가 형성될 당시에 플랑크는 옛날에 측정을 한 건데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온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우주의 나이는요, 약 38만 년이고 온도가 약 3000 켈빈입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 자, 1등급 도전 문제 1번에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태양 대기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는 원리. 자, 태양빛이 지금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태양의 내부에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 위에 태양 대기의 온도 낮은 기체들이 그 성분 연속 스펙트럼의 그 열에서 에너지를 뺏었었을 때 본인의 그 특이한 원소들의 위치에서 에너지를 뺏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이 까맣게 나타나서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거거든요.